세상에 드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삶이 어떤 것을 던져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혼란이 터지고 계획이 무너지며 사람들이 모욕하고 실패가 쌓여도 그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중심을 잡은 채 마치 다른 현실에 존재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에 반응합니다. 차가 앞을 가로막으면 즉시 분노하고, 동료가 수동적으로 공격적인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낯선 사람이 이상한 시선을 주면 자기 의식이 불청객처럼 스며듭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비에 맡겨져 있으며 외부 힘에 휘말려 다니며 자신이 포기한 상태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외부 힘도 당신의 평화를 방해할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의 포로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삶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을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붙을 무언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바보라고 부르고 그것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당신의 일부가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이 상처받는다면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외부 검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을 겪고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결코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내면으로 돌리고 당신의 방화스를 이해하는 것을 일부 사람들은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을 빛으로 이끄는 예술입니다. 모든 자극, 모든 좌절, 모든 감정적 상처는 실제로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것을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메시지로부터 도망칩니다. 그것들을 침묵시키거나 자신을 산만하게 하거나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사람들, 도망치기를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것을 풀어냅니다. 외부 세계가 내적 세계의 반영일 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는 순간 당신은 무언가 귀중한 것을 얻습니다. 자신을 마스터함으로써 현실을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사, 전 연인, 불운 또는 운명이 자신의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에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자 상태에 매달리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비난을 넘어 인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자유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맛보는 순간 당신 외부의 아무것도 당신의 허락 없이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다시는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통제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 속에 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삶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지시하려 합니다. 그들은 좋아지고 존중받고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며 고통과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이 협조를 거부할 때, 사람들이 무례할 때, 계획이 무너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주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선택한 듯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통제는 환상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 상황 또는 환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인식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힘을 가집니다.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상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좋거나 나쁘지 않고 공정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할 뿐입니다. 무언가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당신이 보는 렌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별, 재정적 손실, 실패.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확신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교훈으로, 성장의 기회로, 더 나은 것으로의 제지향으로 봅니다. 상황은 같지만 차이는 그들의 인식입니다. 융은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즉 당신의 반응을 형성하는 깊이 자리 잡은 믿음, 성공, 사랑, 가치, 공정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인식하지 않는 한 당신은 맹목적 반응 상태에서 살 것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당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은 그것에 더 많은 힘을 줍니다. 누군가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상황이 특정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필요로 하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감정을 지시합니다. 삶이 공정해야 한다고 필요로 하는 순간 당신은 실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진정으로 만질 수 없게 되는 열쇠는 세상에서 물러나거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외부의 아무것도 당신의 내적 상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통제받는 것을 멈춥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들을 피할 필요가 없고 상황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모욕, 실패, 도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대신 당신은 면역이 됩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깊이 탄력적입니다. 폭풍이 주변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통제를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일이 당신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종종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박함으로 성공을 쫓지 않을 때 기회들이 노력 없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삶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과 흐를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듯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인지심리학 연구에서 우리가 사람, 결과 또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더 많은 저항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것을 밀어내는 이유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을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통제를 가장 세게 주는 사람들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스터하는 데서 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압력 아래에서 무너지지 않고 검증을 추구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선택을 지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합니다. 통제를 덜 하려 할수록 실제로 더 많은 통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적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끝없는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마침내 자신의 조건으로 살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은 외부 힘의 자비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식을 진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까? 당신 외부에 아무것도 당신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지시하지 않고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니며 당신은 삶이 던지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모욕을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부르거나 당신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즉시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분노가 타오르거나 그 말들이 순간이 지난 후에도 마음속에서 반복되며 좌절과 자기의심을 키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처럼. 이제 다른 응답을 상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응 없음, 감정적 변화 없음. 단지 그 말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차분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철학자들, 스토아주의자들, 심지어 칼 융이 깊이 이해한 내적 마스터리의 수준입니다. 당신 외부에 아무것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방해할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외부 검증, 의견 그리고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구축된 취약한 거짓 자아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모욕할 때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들이 구축한 정체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반응은 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아 이미지에 입힌 인지된 피해에 대한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 자아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기를 피하는 모든 두려움, 불안정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담고 있는 정신의 숨겨진 부분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때 그들은 고통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고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과 평화로우면 모욕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산을 향해 소리치는 것처럼 말들이 단순히 메아리 칠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왜 당신이 반응하는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실패자라고 부르고 그것이 신경을 건드린다면 깊이 당신의 일부가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인가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이 격분한다면 당신이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인가요? 일이 계획대로 가지 않고 당신이 좌절에 빠진다면 당신이 특정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인가요? 문제는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자신을 보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침묵시키거나 비판을 피하거나 문제를 제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개발하는 데서 옵니다. 외부 검증에 의존하지 않고 압력 아래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이 특정 방식으로 가야 할 필요가 없는 마음입니다. 진실은 통제는 외부 세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인식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심리과학으로 뒷받침되는 개념입니다. 감정적 반응성은 내재적 특성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시간에 걸쳐 강화된 조건화된 응답입니다. 그리고 뇌는 이러한 반응을 자동으로 만드는 신경 경로를 개발합니다. 즉, 외부 사건이 당신의 감정을 지시하도록 더 많이 허용할수록 이 순환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좋은 소식은 이 패턴을 재배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마음 챙김, 인지 재구성, 그리고 불편에 대한 노치를 통해 뇌를 덜 반응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욕이 더 이상 당신을 유발하지 않고 실패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 당신은 만질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이상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반응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고 그 말들이 칼처럼 느껴지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고통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나요? 그것은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부여한 의미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지는 숨겨진 상처, 그들이 자극하는 불안정,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말해온 무의식적 이야기입니다. 융은 이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끌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아이디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외부 세계를 탓하는 대신 내면을 보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환경이 불공정하다고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삶 자체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 외부의 아무것도 당신이 넘겨주지 않는 한 당신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울처럼 생각해 보세요. 거울 속 반사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린다면 당신은 거울에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지 당신이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똑같이 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정을 유발할 때 우리는 마치 거울 자체가 탓인 듯 반응합니다. 내면에 보는 대신 우리는 손가락을 가리키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고 요구하며 세상이 탓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상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왜 우리는 외부의 것들에 그렇게 많은 힘을 주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 행동, 의견이 우리의 내적 상태를 지시하도록 계속 허용하나요? 자유는 당신 안에 붙을 무언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합니다. 누를 상처가 없고 드러낼 불안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목표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삶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힘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힘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자아 마스터리에 도달할 때 삶이 변합니다. 당신은 반응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일시적 감정의 모든 방향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고 외부 세계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응답을 선택하는 사람, 혼란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정의입니다. 타인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마스터리입니다. 반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당신에 대한 힘을 주지 않습니다. 검정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인식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할 때 당신은 만질 수 없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당신 외부의 아무것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감정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주의의 지속적인 반응 속에 살며 환경이 그들의 기분, 자신감, 자아 가치감을 지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순환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반응하는 대신 일어나는 일에 상관없이 안정된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당신의 정체성 감각이 외부 것들, 의견, 검증, 결과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항상 그들의 자비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비판이 당신을 흔들 수 있고 가장 작은 불편이 당신의 하루를 망칠 수 있으며 실패의 두려움이 당신을 인질로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분리는 감정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을 억압하거나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 뒤에 인식입니다. 하늘에 맹위를 떨치는 폭풍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쏟아지며 천둥이 울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늘 자체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폭풍이 아닙니다.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은 세상을 통제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마스터하는 데서 있다는 이유입니다. 반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작하거나 유발하거나 균형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힘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세상 자체에 반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단지 당신 마음의 해석에 반응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고 떠나고 다른 사람은 좌절이나 절망으로 나선을 이룹니다. 누군가 그들을 가로막고 한 사람은 어깨를 으슥하고 다른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저주합니다. 낯선 사람이 시선을 주고 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같지만 감정적 응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결코 사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에 투영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자아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에 숨겨진 부분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불안정,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들,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상처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우리를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말들이 우리를 유발하는 이유, 특정 사람들이 우리의 피부 아래로 들어오는 이유, 일부 상황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누르고 있습니다. 모욕이 분노를 유발한다면 우리 일부가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무례가 우리를 작게 느끼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외부 검증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삶이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황폐화한다면 우리가 통제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분리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너무 깊이 이해하여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방아쇠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빼앗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여기서 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는가? 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진정한 마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스말처럼 살며 게임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믿습니다. 모든 움직임에 반응하며 보드의 자비에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플레이어가 되는 데 있습니다. 전체 보드를 보는 사람,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더 위대한 것은 관찰자의 관점입니다. 게임을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 지나가는 각 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패턴을 보고 모든 것이 필요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은 반응을 멈추는 순간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검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 끌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기회들이 노력 없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를 놓아버릴 때 삶이 당신의 호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감정적 반응성은 습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 세계가 우리의 감정을 지시하도록 더 많이 허용할수록 우리의 뇌가 그 패턴을 강화하여 자동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뇌가 반응하도록 조건화될 수 있듯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조건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인지 개조 구종, 그리고 불편에 대한 의도적 노출을 통해 당신은 마음을 덜 반응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욕이 더 이상 당신을 유발하지 않고 실패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더 이상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만질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반응한다고 믿지만 진실로는 자신에게 반응할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고 그것이 아프다면 왜인가요? 말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그들에게 부여한 의미에서 옵니다. 그들이 깨우는 더 깊은 두려움, 그들이 만지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융은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타인에 대해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큰 이해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당신 외부에 아무것도 당신이 힘을 주지 않는 한 당신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반사가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거울에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반사가 단지 당신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반영할 때 우리는 마치 거울 자체가 탓인 듯 반응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가리키고 다른 사람들이 변하라고 요구하며 세상이 탓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 현실이 외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대신입니다. 진짜 질문은 왜 우리는 외부의 것들에 그렇게 많은 힘을 주는가?입니다. 자유는 세상이 당신의 내부 상태를 지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반응을 더 마스터할수록 당신의 현실을 더 마스터합니다. 삶이 특정 방식으로 가야 할 필요가 없게 될 때 당신은 그것이 있는 방식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통제를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진정한 힘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켰다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그것이 필요한 친구와 공유하며 채널을 구독하세요. 건배.